그림책 연주 뒷마당. 오늘은 2025년 상반기 평화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늘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루댕입니다. 반갑습니다. 소피입니다. 우리 늘보가 상반기 그죠 평화책 우리 5권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되게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늘 산책입니다. 김윤경님의 그늘 산책이에요. 그림책 향해서 펼쳐낸 책이네요. 그리고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이지온 온 김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날개는 없지만 배유연 작가님의 책이었네요. 네 번째는 내 친구 이상해 김지영 그림책이고요. 제1회 사계절 그림책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김지영 작가님. 근데 내 친구 이응 시읒 히읗입니다. 그죠.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빛의 나라 글그림 김경균입니다. 이상 5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가장 먼저 나는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하고 뽑은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한 분씩 나서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왜 그 책을 가장 먼저 이거는 꼭 들어가야 하는 마음을 내셨을까? 가장 먼저라고 하시니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작가가 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책을 뽑았어요. 이 책을 보고는 무릎을 탁 쳤죠.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 따뜻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못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보고 여기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인공 딸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다리미질을 하다가 그만 엄마가 가장 아끼는 그 테이블보처럼 생긴 그 테이블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좀 눌러버려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엄마가 가장 아끼는 건데 고민하면서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들어오세요. 어떻게 하지 용서를 빌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와 정말 예쁜 문이구나. 그러면서 당신도 똑같이 다리미를 꾹 눌러가지고 문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예쁜 물고기 술을 놓아요. 그러면서 그 테이블보는 할머니, 엄마, 우리 또 주인공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으로 또 아래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서 와 엄마의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가 나중에 보면 이어서 나오는 또 책 문제가 생겼어요. 2가 있거든요. 거기는 거꾸로 엄마가 실수했을 때 또한 그렇게 반응하는 딸로 인해서 참 아름답게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여기까지 소개 마칩니다. 상당히 기발하고 네. 좋았던 책.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선택한 책은 내 친구 이응 시읒 히읗 김지영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제1회 사계절 그림대상을 수상했고 내 마음 시읒 히읗이라는 책도 쓰신 또 시리즈 작품인데 저는 이 책을 일단 표지부터도 그랬고 굉장히 기발하고 어떤 글자의 초성을 이용해서 마음껏 이상해, 이사해, 얼마든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이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또 어른들의 마음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뭔가 우리 가족은 이사해,
새 친구들은 어색해. 또 재미있고 재미있는 친구들을 찾아봐. 유심히. 얜 좀 이상해. 요상해. 얍삽해. 의심해. 뭔가 이응 시옷 히읗으로도 끝없이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이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의 어떤 이 이응 시옷 히읗으로 펼쳐지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기발하게 돼 있어서 야 이런 생각을 쭉 이어나가죠. 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저는 아주 참신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 공감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책이 어린이들에게도 좋겠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다. 그래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아주 기발한 책입니다. 네. 마음의 변화가 기가 막히게 네, 표현이 맞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저도 참 좋더라고요. 이제 이 책이 마치 소개한 사람이 이렇게만 추천한 것처럼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죠? 우리 모두의 이제 마음을 샀는데 그 많은 기- 책들 이제 중에서 그중에 이제 그죠? 좀 더 마음이 갔던 분이 설명하는 것뿐이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늘 산책이라는 책에 이제 마음이 좀 더 꽂혔는데 요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혹은 산책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림자들 뭐 예를 들면 다리 밑에 있는 그림자는 건너는 그림자, 나무 밑에 있는 그림자는 쉬는 그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늘을 쭉 했는데 가지고 쭉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저는 이제 뭐가 느껴졌냐면 그 허드렛 일, 눈에 안 보이는 일, 우리 이제 가정에서 보면 막 요리하거나 이런 일은 막 그냥 맛있다보다 막 격려하고 막 그런데 설거지는 안 하듯이 우리가 태양은 막 이렇게 곡식도 있고 막 그러니까 와와 하는데 그늘은 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그늘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영광과 빛과 소금이 있다면 오히려 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도요 재밌는 게 저기는 많아요. 글로리한 교회는 많아요. 영광을 찾는 교회는 많은데 소금 교회는 없어요 거의. 어디 교회 이름 보면 소금 교회 이런 거 복된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다 받는 교회만 있지 소금 말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있는 게 염광 교회예요. 염광. 그 염광고등학교가 있는 염광교회 소금하고 빛인데 아무튼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영광교회는 있어도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보여서 저는 이 그늘 산책이 굉장히 마음이 갔다. 그늘의 고마움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겠다. 태양이 곡식을 계속 먹을 걸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쉬게 해주고 건너게 해주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늘 산책이 굉장히 마음에 가고 좋았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이 처음에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 저처럼. 책을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생각할수록 어제 저기 부천문화재단에서 그 사람책이라는 그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부천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한 10분 정도가 선정이 돼서 이제 어떤 자기 부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데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서 느낀 게 그중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던 분 중에 사진작가 여성분인데 그분이 항상 우리 뭔가 행사할 때 보면 자기는 그냥 아주 그늘처럼 정말 항상 누군가를 비춰주고 누군가를 찍어주고 뭐 대장동에 부천에도 사라져가는 어떤 대장동의 그런 지역에 찾아가서 취재해서 그 지금 살고 있는 8, 90대 할아버지들을 사진 찍어서 책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어디 뒤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분이 그 사람책에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그 뭔가 누군가가 추천해야 그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이분을 꼭 하고 싶다 이래서 추천되신 10분인데 약간 제가 그때 그 선정되신 분들을 보니까 다 지금 책처럼 뭔가 그늘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뭘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 뭔가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좀 그렇죠. 올려주는 이런 그런 어떤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이 책이 약간 그런 맞아요. 역할을 하는 것 그럼요. 같아가지고 그림자를- 새롭게 맞아요. 새롭게 그림자.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이거를 먼저 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책을
제가 가져온 책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빛의 바다라고 글과 그림을 김경균이라는 교수가 쓴 거고요. 그 출판사는 책마을 해리에서 나왔어요. 책마을 해리는 우리 꼬마평화도서관이 있는 그 학교를 이제 도서관이나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책마을이라고 해서 책들을 놓고 거기에 스토리를 담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그 이분은 그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 유리 조각을 모아서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작품도 그 유리 조각이나 플라스틱 같은 거를 모아서 그 그림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뜻을 담아서 이 소년아이가 이제 눈빛을 잃어요. 그래서 눈빛을 찾으러 가면서 바다를 다니면서 그 만난 여러 가지 뭐 북극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징어라든가 그리고 보고라든가 문어라든가 이런 이들을 도와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거듭 한 끝에 본인의 눈빛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환경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은 너를 살릴 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뜻줄기를 담은 그런 책이어서 가져왔었는데 이게 얼음소년이라는 책하고 얼음소년 맞죠? 둘이 환경의 이야기였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제 내년에 공화평화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책 가운데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가 더 남았죠, 토리? 네, 이것도 늘보께서 왜냐하면 늘보께서 가져오신 책이기도 한데 그날 유독 여느 날과 다른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림책인데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단정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너무 어른 위주로 보는 그림책을 선정을 하고 있다. 조금 더 단순하고 아이들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조금 고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갖고 오셨었기 때문에 이 날개는 없지만 이 책은 늘보가 소개를 해야 제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소개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방송이 나갔으니까 아마 들어서 우리 맞다. 그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따뜻해지는 거죠. 서로 저 책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사이를 맺으면서 거듭해서 어울려 나가는 것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울 살림이 평화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골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빛의 바다는 물론 살림이지만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기후재앙이나 이런 생태 부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어요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잘못이다, 틀렸어 이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내는 그러니까 뭐 이 아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문제가 생겼어요 2가 나왔는데 꼭들 보시라고 했는데 그 2 이름이 금이 생겼어요 거든요. 여기 이 문제는 그 식탁보에다가 다리미 자국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더 다리미 자국을 눌러내면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무늬로. 그런데 금이 생겼어요는 그 금 사이에다가 이제 뭐 꽃을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잎을 그리기도 해서 그 금이 어떤 예술 작품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금이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금 사이에 새로운 목숨이나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라는 그런 뜻을 담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거를 덮어서 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게 잘못이야 또는 그 갈등을 푸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자체도 품어서 더 좋게 드높이는 것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 뜻이 더 깊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던 사이가 서로 그냥 화해하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려서 더 좋은 일, 더 살리는 일을 서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될성 부른 나무로 빚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지금 딱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서 남과 북의 문제로 가져와서 보면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방금 들보가 하신 그 말씀이란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늘 산책은 이제 크고 작은 그늘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사실 겨울에는 그늘이 추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늘을 드높이는 것은 뜨거운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너무 세면 거기에서 타 죽을 수도 있고 목마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그늘도 있지만 여기도 보면 작은 나무 그늘도 있고 걸상 밑에 있는 그늘도 있고 떡잎이에서 진 그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늘은 우리처럼 큰 사람에게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개미라든지 더 작은 목숨부치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금 드리는 말씀처럼 그 거느리다라는 말은 그늘이다는 말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림이 다살림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저는 아까 토리가 말했듯이 요즘 같을 때 남들을 좀 아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거느림이 어디서 왔고 거느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늘 산책을 하면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걸 보낼 기회가 있다면 이 책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혹시 누가 둘레에 우리나라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아시면 뭐 다른 또 집단의 지도자는 마찬가지예요. 이 책들을 한 권씩 비싸지도 않으니까 18,000원이니까 만약에 온라인에서 사시면 더 쌀 테죠. 그런데 그렇게보다 18,000원 다 주시고 동네 서점에서 사서 그런 지도자들에게 뭐 도지사나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이렇게 떠들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내 친구 이응 시읒 히읗 사실 처음에 이사를 가든가 올마 가면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 같으면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낯설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같으면 이제 내 부하가 생겼다 하고 좀 어떻게 부려먹을 생각을 하고 좀 다독거려 주기도 하는데 경력사원으로 들어가면 모두 눈총과 질시. 저는 뭐 그래 잘한다고 뽑혀서 우리보다 나으니까 왔다 이거지. 그렇게 이제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올마 갔을 때 겪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여기 이 친구도 겪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괴물처럼 보이고 이러던 아이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니까 잘 어울리면서 그 동무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평화로 가는 것도 상대를 괴물이다, 나쁘다고 놓고 봤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처럼 낯설기 때문에 속을 잘 모르니까 의심부터 하고 다가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심한다라고 그래서 서로 남의 탓만 하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뭐 삐라를 네가 먼저 보냈네, 네가 오물
풍선을 보냈기 때문이네. 누가 횟수가 더 많네. 이러면서 점점 해서 최근에는 뭐 무인기가 삐라를 뿌렸다고 하는데, 또 북녘에서는 그 무인기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군의 날 이렇게 전시했었던 그 무인기하고 똑같다라고 사진 올리면서 이거 국방부가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서로 미움만 싹트게 되죠. 근데 이 미움이 싹트게 된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상대를 잘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저쪽에서 우리를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야? 서로 그런 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생긴 거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먼저 지도자들이 좀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들도 두렵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저쪽이 핵을 가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전력이 5위쯤 되지만 전 세계에서 국방력이 5위라고 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저기 북력은 뭐 20몇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핵이 없을 때는 그런데 핵이 있을 때는 또 두렵잖아요. 근데 실은 핵을 안 써도 우리나라는 사실 핵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폭탄이 투여되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포탄을 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내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지피지기를 하면 서로 위태롭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피지기를 안 하니까 저쪽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저쪽은 이쪽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누군가는 조금 바보처럼 희쭉 한번 웃으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에서 그런 오물폭탄이 오니까 여기서 대북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대남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백령도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으면 못 살겠다. 곧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전에 그 백령도에 총격전이 있기 전에 그 중국 어선들이 백령도 근해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에 중국 어선들이 안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을 싹트게 하는 것이, 그 삐라를 보내는 이들도 당장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삐라를 꼭 보내야 되겠는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내 친구 이응시읒 티읕은 골랐어요. 이번에는 그 전쟁과 평화로 딱 직접 이어지는 그런 책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날개는 없지만 내 친구 이응시읒 티읕, 그늘 산책,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바다도 결국은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울려서 살아간다라는 그 눈길로 2025년 평화책을 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길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마다 이 책에서 다른 소회가 좀 있으시면 한두 마디씩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좋은 책들이 추천이 되었고, 그중에 우리가 후보작에 올랐던 몇 편들이 있었는데 그 저는 키오스크 그 책도 상당히 참신하고 좋았는데, 그리고 그 뭐죠? 그 나중에 보랏빛 그 소피가 가져왔던 거 무슨 호텔? 예, 감정 호텔. 감정 호텔. 예, 감정 호텔. 그것도 참 울림이 컸던 그런 것이었죠. 네, 그리고 우르릉 아빠도 굉장히 좋은, 저는 여름의 선. 여름의 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인드라마왕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 또 저도 지금 그 일어나는 일들하고 연결 지어지면서 사실은 다 이어져 있는데 끊겠다고들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왜 저쪽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치지 않으면 난 너희들을 핵을 쓸 생각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먼저 너희들을 공격하는 일은 없어. 한마디면 저는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전쟁을 해도 칼부림은 안 하는데 사실 다들 칼부림 하는 거죠. 칼이 본디 갈이라는 말인데 가르는 일이거든요. 칼이 하는 일은. 그래서 자꾸 땅에서는 금을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뒤편은 금이 생겼어요 하는데 금 사이에 그 꽃을 피우던지 잎을 틔우는 것은 금과 금을 잇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디 사실 하늘에만 금이 없는 게 아니고 땅에도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금을 가르면서 내 땅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특히 팔레스타인들을 그저 씨를 말리겠다고 덤비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같은 이들은 정말 가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팔레스타인인들은 거기에서 2000년이나 살았거든요. 거기 새로 들어가서 밀어냈으면 나머지 땅은 보존해 주는 게 맞지요.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독일인들이 그렇게 몇백만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한이 맺힌 이들이 거꾸로 그렇게 하면 그 한 맺힌 팔레스타인이나 이랍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걸 곱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한을 낳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멈춰야 되는데 사실은 약한 쪽은 못 멈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강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멈춰야 해요.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가 멈춰야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멈추는 데는 미국이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토를 넓히지 않겠다고 했는 나토를 거듭 넓혀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집어넣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를 내어놓고 나토라는 기구를 해체하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그냥 좀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아마 평화는 그렇게 어렵고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예쁜 그림책을 놓고 올해는 여지없이 전쟁과 평화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상은 네, 참 아픈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제가 거기에도 노벨 문학상이 한강에 왔다 이런 짧은 문장을 적은데 너무 기쁘고 저 드디어 제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우리나라에도 노벨 문학 수상자가 생기는구나. 그거에 정말 지금 계속 뭔가 들뜨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좋은 책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틈만 나면 우리가 요즘 길에 걸어가면 아주 그 아스팔트 작은 곳에서도 식물이 태어나고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보면서 틈만 나면 이런 좋은 책과 평화를 꽃피우는 이야기들로 오늘 하루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늘보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강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예. 채식주의자에 담긴 그 폭력,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평화를 해치는 것이고, 그런데 그이가 나중에는 안 먹고 그 나무가 됐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저항을 잘 들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그 남성들은 딥페이크, 자기에게 가까운 선생님이나 엄마, 누이들 얼굴 사진들 서로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벌거벗은 몸 같은 걸 편집해서 나눈다든가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멈추세요, 제발. 제발. 네. 네. 오늘 꽃평 그림책 연주 뒷마당 2025년 평화책에 대한 상반기 우리 그림책을 추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꽃평 그림책 연주 뒷마당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소피. 고마워요.